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쉽고 바른 수학 쉽바수학입니다. 오늘은 중2-1 1차 부등식 제1강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이란 부등호 4가지 종류가 있죠. 부등호를 사용하여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식이다. 좌변, 우변이 있죠. 마치 방정식처럼 좌변이란 부등식에서 부등호의 왼쪽 부분을 가리키고 우변은 부등식에서 부등호의 오른쪽 부분을 가리킵니다. 이 둘, 좌변, 우변을 통틀어 양변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방정식과 똑같죠? 여기서 식의 분류를 잠깐 살펴볼까요? 자주 얘기하는데 수학은 그 대상과 재료가 수이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가면 당연히 수의 범위가 확장되어지고 거기에 맞춰서 식이라든가 기타 모든 관련된 영역에서 다 확장이 일어납니다. 수를 잠깐 살펴보면 지금 중학교 2학년들은 유리수 범위에서 다루고 있죠.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 아닌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고, 다시 정수는 양의 정수, 자연수, 0, 음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3에 올라가면 무리수를 배우면서 실수, 실제 존재한다는 수인 실수로 수가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학과정의 수의 범위 전체입니다. 식도 수가 확장이 됨에 따라서 이렇게 확장이 되어져요. 식은 유리식과 무리식으로 나뉘어지고, 다시 유리식은 다항식과 분수식으로 나뉘어집니다. 이 다항식을 예전에는 다항정식이라는 말도 썼어요. 그래서 다항식, 또 일전에 우리 동양 공부할 때 분수식 나왔죠? 분수식이란 유리식의 범주에는 포함이 되지만 다항식과는 가지가 다르다. 이렇게 수의 분류와 궤를 같이 하면서 식의 분류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식의 분류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 인류를 분류하는데 인종학적으로도 분류할 수 있고, 언어적으로도 분류할 수 있고, 문화적으로도 분류할 수 있고, 종교적으로도 분류할 수 있고, 다양하게 분류가 가능하겠죠? 그것처럼 식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식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배우는 부등식에 관련해서 식을 분류하자면 등식과 부등식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등식이란 등호를 사용하여 수 또는 식의 같음을 나타내는 식이, 거기에 비해서 부등식은 부등호를 사용하여 수 또는 식의 대속관계를 나타내는 식. 대비가 되죠? 다시 등식은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나뉘어집니다. 방정식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고, 거기에 비해서 항등식은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즉 항상 성립하는 그런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하죠. 부등식 역시 중학교에서는 분류를 안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부등식도 조건부등식과 절대부등식으로 분류합니다. 이 조건부등식이 방정식과 같이 대비되는 거예요.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부등식을 조건부등식이라고 하고, 미지수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마치 항등식처럼 항상 성립하는 그런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거는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하는 거고요. 식이 등식과 부등식으로 나뉘어지고, 다시 등식과 부등식은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것을 사전 지식을 갖고 부등식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부등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4가지가 있는데,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초과, 미만, 이상, 이하입니다. 이 정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 뜻이 이렇죠. 그런데 하나 꼭 유념해야 될 것은 크거나 같다와 동일한 표현으로서 작지 않다는 말을 쓰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작거나 같다, 이하를 크지 않다라는 말을 또 사용한다. 그래서 저런 표현이 나올 때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문제 1. 다음에서 부등식을 모두 고르시오. 자, 헷갈릴 때는
핵심 수학 용어의 정의로 돌아가면 혼란스러움을 상당 부분 정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등식이란 부등으로 사용하여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낸 식. 항상 저걸 염두에 두면서 문제에 접근합니다. 얘는 아니죠. 왜 아니죠? 얘는 방정식. 따라서 부등식이 아니다. 2번. 이거는 등호도 없고 부등호도 없고 등식도 아니고 부등식도 아니고 그냥 문자식일 뿐이다. 3번. 32, 4 곱하기 7보다 크다. 이거는 부등식 맞죠?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를 나타낸다. 4번. 3x가 0보다 크다. 수 또는 식의 대소관계. 즉 4번도 부등식 맞습니다. 5번은 등호를 사용했죠? 일단 부등식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식은 좌변과 우변이 전개했을 때 동일한 값을 갖죠? 따라서 이 식은 등식 중에서도 항등식입니다. 6번 전형적인 부등식 맞죠? 그래서 3번, 4번, 6번이 부등식이 됩니다.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부등식으로 나타내시오. x를 3배하여 5를 빼면 7보다 작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대로 x에다가 3배하고 3x죠? 5를 빼면 7보다 작다. 간단합니다. 2번 가로의 길이가 a이고 세로의 길이가 8이다. 그러면 도형을 한번 나타내보면 가로가 a, 세로가 8인데 a와 8의 두 세트가 둘레가 되겠죠? 따라서 a 플러스 8을 두 번 더해야 되니까 2를 곱하고 이것이 30보다 길지 않다. 길지 않다라는 게 뭐죠? 작거나 같다. 이해가 된다? 그 얘기겠죠? 3번 한 번 더 합니다. 한 개에 200원인 지우개 x개와 그럼 일단 200원짜리를 x개 샀으니까 200 곱하기 x 한 자루에 50원인 연필 5자루 그러면 이거는 500 곱하기 5, 2500 선생님 500 곱하기 5라고 쓰면 안됩니까? 써도 됩니다. 그런데 식을 나타내시오 하면 정리해서 결국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것이 3,000원보다 작지 않다. 작지 않다가 뭐죠?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고 쉬운 내용이지만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특히 식의 분류 선생님이 간단하게 소개는 했지만 저 식의 분류도 꼭 기억을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이 필요 없는 것은 절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부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소개를 하는 거니까 꼭 잘 공부해 두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부등식의 해 그리고 그 성질을 공부하겠습니다. 부등식의 해란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수학에서 참이란 말은 성립한다 라는 얘기고 그와 반대되는 용어가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거짓말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 참. 성립하지 않는다 거짓. 이때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 즉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을 부등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방정식에서도 방정식을 푼다라는 얘기는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모두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방정식에서는 해란 말도 쓰고 혹은 근이란 말도 씁니다. 그러나 부등식에서는 근이란 말은 사용하지 않고 해란 용어만 사용합니다. 마치 해다 이런 것과 같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 1차 부등식을 공부하게 될 텐데 그때는 부등식의 성질을 공부하고 난 이유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해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만 지금은 해라는 수학적 정의에 따라서 해를 구하는 겁니다. 즉 성립한다면 해가 될 테고 성립하지 않는다면 해가 아닐 것이다. 그런 기준으로 해를 구하게 됩니다. 문제 1번 x의 값이 1, 2, 3, 4, 5로 주어졌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1. 성립하지 않아요. 거짓. 2. 마찬가지. 3. 그러면 좌변은 11이 되죠.
만약에 등호가 있다면 성립하는데 등호가 없기 때문에 같은 값이라서 클 수는 없습니다. 4, 성립해요. 5 역시 성립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해는 4와 5입니다. 이때 이 부등식을 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문제 2번. 다음 괄호 안의 수가 주어진 부등식 해가 아닌 것은 역시 마찬가지. 대입해서 성립하면 즉 참이 되면 해, 성립하지 않으면 즉 거짓이 되면 해가 아니다. 0을 대입하면 성립하죠. 따라서 해가 맞습니다. 해가 맞아요. 2번 1을 대입했더니 같은 값이에요. 그러면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일단 틀렸고요. 3번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했을 때 좌변은 3, 우변은 4 역시 해입니다. 4번 마이너스를 대입합니다. 좌변은 3, 우변 또 3. 여기는 등호가 있어요. 그래서 해가 됩니다. 5번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은 마이너스 14, 우변은 마이너스 10. 이것도 해가 아니네. 따라서 해가 아닌 것은 2번과 5번입니다. 이 부등식의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 부등식의 성질입니다. 반드시 잘 공부해 둬야 되고요. 시험에서도 100% 나옵니다. 100%란 전국의 모든 중학교, 모든 선생님이 다 출제를 한다 그 뜻입니다. 3개로 나타났지만 결국은 이 하나로 나타납니다. 1번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즉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얘기겠죠. 2번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이거 역시 문제가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3번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음수는 음수일 때 방향이 바뀐다. 결국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이것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몇 퍼센트? 100%. 이 밑에는 이 성질들을 문자식으로 나타낸 겁니다. 같은 내용이죠? 이럴 때 이 더하는 C가 양수든지 음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더하든 빼든 무조건 성립한다. 문제가 안 된다. 2번 이럴 때 A가 양수일 때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즉 문제가 안 된다. 3번 부등식 양변에 같은 음수예요. 음수일 때 곱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고 나누어도 바뀌고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B보다 작을 때 네모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놓으시오. 이거는 쉽죠? 같은 값이 있을 때는 이거 무시하고 하면 됩니다. 양변에 3을 더해놓으면 A와 B만 남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1과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A와 마이너스 2B만 생각하면 되겠죠? 주어진 조건식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했어요.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3번 A와 B에 2분의 1을 곱했다. 2로 나눴다. 양수일 때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자, 역시 동일한 1이 있다면 1 무시하고 마이너스 3분의 2와 마이너스 3분의 B만 생각하면 되죠? 즉 A와 B에 각각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했다. 혹은 마이너스 3으로 나눴다. 음수로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문제 4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런 문제 4번이 학생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얘기하듯이 가장 기본에 되는 성질만 확실하게 되어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풀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A씨의 곱이 B씨의 곱보다 작으면 A가 B보다 작다. 아니죠. C가 양수일 때만 성립합니다. 음수일 때는 C가 음수일 때는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자, 이러이러할 때 C가 음수래요. C가 음수란 얘기는 A와 B의 부호를 따지면 A가 B보다 작다 그 뜻입니다.
이럴 때 다시 AC와 BC는 C를 각각 곱한 거예요. 그럼 음수니까 다시 부동 방향이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역시 2번도 틀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C가 음수인데 나누든지 곱하든지 부동 방향이 바뀐다고 안 그랬나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3번 A-B가 0보다 크고 그 곱이 0보다 작다. 이 얘기는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고 두 값을 곱해서 음수라는 얘기는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는 얘기겠죠? 결국 이 두 개의 조건에서 A는 양수이고 B는 음수이다. 그 뜻이겠죠? 자, 따라서 주어진 식은 A, B는 음수인데 마이너스 1이 곱했으니까 얘는 양수가 되고 A가 양수인데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음수로 만들어주고 B는 원래 음수였고 이 전체 값은 음수고 따라서 3번의 값이 맞습니다. 문제 4번의 답은 3번인데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 학생들 답이 나오면 거기서 종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 문제가 의도했던 내용들을 다 알 수 못하고 넘어갑니다. 끝까지 확인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4번 A가 B보다 클 때 각각의 제곱은 부동방향이 안 변한다.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얘가 성립해요. 그런데 음수일 때 제곱하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의 제곱보다 더 크죠? 성립하지 않습니다. 5번 A가 B보다 작을 때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크다. 즉 역수를 취했을 때도 성립하느냐? 이것이 양수, 양수, 음수, 음수 부호가 같을 때는 성립합니다. 얘가 더 크죠? 바뀝니다. 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때 각각 역수를 취하게 되면 역시 얘가 더 큽니다. 그래서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는 음수이고 하나는 양수일 때 이럴 때는 역수를 취해주면 부동방향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따라서 이 5번 조금 주의해야 되겠죠? 문제 5번도 비교적 출제가 잘 되는 문제 유형인데 x의 범위를 주고 다음 식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 형태로부터 이 값이 나타나도록 찾아가는 겁니다. 우선 2를 곱하면 되겠죠? 2를 곱하면 부동의 종류도 잘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5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2번 동일해요. 그러나 2번이 조금 더 난이도도 높고 오답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지수 앞에 음수부를 곱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마이너스 1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4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부동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바뀐다. 그런데 부동의 종류도 잘 지켜줘야 됩니다. 선생님이 권해주는 방법은 이것을 수직선 위에 순방향의 순서대로 이렇게 돌려서 고쳐줘라 라는 것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항상 권유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3을 각각 더하게 되면 3을 더하게 되면 이렇게 답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꼭 잘 알아둬야 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역시 중요한 내용들을 잘 점검을 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공부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1차 부등식의 풀이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